choose 함수는 자, 여기 첫 번째 인수가 인덱스 번호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에 목차가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고 5페이지다 적혀 있으면 5페이지 찾아가면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겠죠. 그것처럼 인덱스 choose는 첫 번째 인수에 무조건 1, 2, 3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옵니다. 1, 2, 3, 4 같은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서 여기가 1이 나오면 여기에 해당되는 연결되어진 값 1자리, value 1자리 여기 인수로 연결되고 2가 나오면 이쪽으로 연결되고 3이 나오면 세 번째 거에 연결되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나오는 숫자가 10까지 나온다. 그러면 요 뒤에 오는 인수가 10개가 추가가 돼야 돼요. 100까지 나온다. 그러면 인수가 100개가 더 추가돼야 되고 그렇게 인수가 딱딱 연결이 안 될 땐 오류가 생깁니다. choose 함수는. 자, 지금 밑에 예제에서 첫 번째 인수에 2가 적혀 있으면 여기가 값 1, 값 2, 값 3 자리니까 두 번째 거에 해당되는 화가 답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자리에 오는 값에 따라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choose 함수예요.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뒤에 페이지 101페이지 볼게요. choose는 두 번에 한 번 정도 뭐 그 정도 분량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두 번 또는 세 번에 한 번. 자, 주민등록번호의 왼쪽에서 8번째 문자가 몇 번째 문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mid 함수가 있어야 돼요. mid 그 주민번호 셀 주소 오고 8번째 mid 함수의 인수는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 콤마 개수 8번째부터 시작해서 1개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 몇 번째 글자라는 건 그 8번째 한 글자를 뜻하죠. 네 번째 글자 그러면 4,1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몇 번째 글자 나오면 무조건 mid 함수를 써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 주민등록번호 8번째 글자가 남자는 1이고 또는 3도 있죠. 2000년생 이후는 3으로 쓰잖아요.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여자는 2나 4를 쓰고 있죠. 그래서 1 또는 3이면 남, 2 또는 4는 여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이면 남과 연결되고 2는 여와 연결되고 3은 남과 연결되고 4는 여와 연결되어지죠.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렇게 딱딱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choose를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choose 함수에 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이 mid 함수로 구한 8번째 한 글자가 오면 이 8번째 한 글자는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그게 1이라면 남과 연결되고 여기 왔는 값이 2라면 여와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남녀 이렇게 그죠? 남녀 써주면 갈로 닫으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연결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choose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에 대체로 뭡니까? 숫자 나올 수 있는 함수식이 오죠. 자, 찾기 참조 1번에서 시트는 찾기 참조 1번이고요. 성별에 갈게요. 그래서 성별에 지금 문제에서 풀으라 하는 의미는 각 학생마다 요 성별의 요 번호를 보고 이 번호가 2면 여라고 오고 4는 여라고 오고 1은 남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도록 이 답이 오도록 해주라는 거죠. 그래서 choose와 mid를 이용해서 choose 함수 안에 첫 번째 인수로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자리 mid 주민등록번호 셀에 문자 셀 콤마 시작 위치는 8번째
개수는 1개. 그리고 갈로 딱 닫으면 자, 요 자리에 올 값이 1, 2, 3, 4 4가지. 여기에 오는 값이 1에서 4까지라면 뒤에 인수는 4개가 와야 오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쉼표 찍고 1일 때는 남, 2일 때는 여. 문자니까 다 따옴표 붙여야 되겠죠? 3일 때 남, 4일 때 여. 남녀 이렇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미드의 결과가 4까지이기 때문에 뒤에 4개의 인수를 연결을 시켰고 이런 문제에서 지금 사용한 주소가 같은 행에 있는 주민등록번호 파란색 주소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서 다른 사람 걸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래서 2는 여로 연결됐고요. 자, 밑으로 쭉 복사해보면 4니까 요거 1은 남, 1남, 3도 남이죠. 3남이고 4는 여, 3남. 자, 122페이지에 1번 문제에 점수를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자, 순위를 구하라 하면 자, 순위 구하는 식 랭크죠. 자,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구했어요. 그 순위가 1은 순위가 1이 나오면 대상에 연결되죠. 순위의 값이 2가 나오면 금상이고 3이 나오면 은상이고 4가 나오면 4는 동상이고 나머지는 공백이라는데 나머지는요 몇 가지 나와요? 자, 나머지라는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의 인원수가 몇 명이죠? 이거 몇 명이죠? 헤아려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직접 하나, 둘, 셋, 넷 헤아리실 수도 있지만 요거 제가 블럭을 딱 했잖아요. 숫자 인자리 블럭 딱 하면 요 밑에 보시면 숫자 데이터 개수나 아니면 그냥 개수 같은 이런 개수가 보일 겁니다. 블럭을 딱 해주면 그냥 다 헤아렸어요. 우리가 직접 헤아리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 중에 숫자 10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죠. 자,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거는 4등은 동상이고 나머지는 5등부터 10등까지는 공백이라는 거죠. 공백. 자, 아까 제가 choose 함수의 경우에 choose 여기에 숫자 올 수 있는 함수가 온다 했어요. 그럼 랭크 함수가 와서 순위 1등부터 10등까지 1에서 10까지의 숫자 답이 나올 거고요. 그럼 요 뒤에 인수 몇 개 있어야 된다고요? 10개의 인수가 쭉 와야 돼요. 자, 다운표 생략하고 적어볼게요. 1등이면 대상, 2등은 금상, 3등은 은상, 4등은 동상, 5등은요? 공백. 공백은 다운표 열고 닫고, 6등은 다운표 열고 닫고, 7등도 다운표 열고 닫고, 10번째까지 계속 다운표만 열고 닫아서 공백을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로를 닫으면 choose 랭크로 그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학생이 10명이 아니라 100명이면요. 뒤에 오는 인수가 몇 개라야 돼요? 100개라야 되죠. 그러니까 1, 2, 3, 4등까지 표현하고는 뒤에 나머지 96개를 다운표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계속 해야 돼요. choose와 랭크만으로 표현할 때는. 그럼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공백으로 다운표 열고 닫아야 되는 그 부분을 인수를 생략하고 4등 것까지만 딱 하고 닫아 버릴게요. 그러면 요 랭크 값이 5등부터 그 뒤로 나오는 순위들은 이 식에 오류가 다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오류가 생기게 돼요. 그럼 오류 생겼을 때 그걸 if error가 같이 처리하죠. 그래서 choose와 다른 함수 2개만으로 처리할 땐 무조건 이게 10등까지 있으면 10개가 와야 되고 100등까지 있으면 100개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100개까지 다 표현하기 힘드니까 뒷부분의 공통인 부분은
차라리 처리하지 말고 갈로를 닫아버려서 오류 상황을 발생시키고 그 오류 있을 땐 if 에러가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즈는 문제 나올 때 추즈 랭크로 풀어라 할 때도 있지만 추즈 랭크에 if 에러를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쓰는 경우들도 우리 시험 나오는 문제 유형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오류 상황을 발생시켜서 if 에러로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추즈와 랭크만으로는 오류 상황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if 에러 이 수식에 오류가 있으면 그때는 뭐예요? 공백을 넣으면 되는 상황인 거죠. 10번째까지 계속 따옴표 열고 닫고를 6개 할 필요 없이 여기서 닫아버리면 나머지 뒤에 6개에는 연결되는 게 없어서 오류가 생기고 이 식에 오류가 있을 땐 공백으로 처리하도록 if 에러가 요 역할을 해주면 돼요. 자, 일단 choose 랭크만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choose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랭크.eq 랭크 함수 열어서 순위를 구해야 되죠. 이 점수 값을 기준으로 한 순위 함수는 어떤 함수에든 계속 섞여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죠? 제가 따로 분류했는 거는 sumif, dsum, 그 종류들, 그 다음 vlookup, hlookup 종류, 그거 모아서 푸시라 했죠? 그 다음 지금은 이제 choose 하고 있어요. 랭크는 나중에 또 if를 하든지 그럴 때 랭크는 어디든지 다 끼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늘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데 합계 평균과 마찬가지로 순위 구할 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늘 하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순위를 구하려면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여기 적혀 있는 숫자 이 자리에 숫자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니까 주변의 거 선택해서 방향 키로 옮길게요. 자, 그리고 쉼표 찍고 그 다음 순위를 구하려면 이 점수 하나만으로는 안 되죠. 비교 대상이 되는 전체의 점수가 필요하니까 자, 블럭을 하려니까 위에서부터는 I자 모양 나오면 드래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흰 십자 모양 나오게 밑에서 위로 드래그를 할게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되는 이만큼 D3에서 D12까지. 자, 이 주소는 우리가 식을 밑으로 복사할 때 바뀌어지면 안 되죠. 절대 참조로 할게요. 같은 행에 있는 주소들은 식이 밑으로 복사될 때 그 행의 주소가 바뀌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가져왔는 이런 범위가 있을 때는 밑으로 복사할 때 바뀌지 않아야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거의 99.9%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셀 파란색 주소 그 레코드에 그 같은 행의 주소는 상대 참조 이렇게 범위는 복사할 때 안 바뀌어야 되니까 절대 참조 범위 하자마자는 여기에 블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F4번 누르면 D3에도 D12에도 다 달러가 붙었어요. 그 다음 큰 게 1등이죠. 그러면 생략하고 갈로 닫으면 돼요. 작은 게 1등이라면 쉼표 찍고 밑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쉼표 안 찍고 큰 게 1등이니까 갈로 닫을게요. 자, 그러면 순위를 구했어요. 이 순위가 연결이 되어져야 되니까 자, 첫 번째 인수 인덱스 넘버로 번호 올 수 있게 랭크 함수 했고 쉼표 찍고 우리 10개 다 적을 겁니다. 지금은 자, 따옴표 해서 자, 1등은 대상이죠. 그럼 대상 적어주시고 1일 때의 값 2일 때 대상 다음 2일 때는 금상 3일 때 은상. 자, 따옴표 적는 거랑 쉼표 적는 거랑 이거 순서 바뀌지 않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적으세요. 자, 동상. 자, 4등까지 동상을 하고 5등부터는 나머지는 공백. 공백은 따옴표를 열고 닫는 것이 공백이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적으면 그건 공백이 아니에요. 따옴표 열고 닫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내가 몇 개 했는지 헤아릴 수
있겠죠. 그래서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 있는데 만약에 100번째까지 적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넷 헤아리고 있으면 힘들죠. 지금 내가 몇 번째쯤 적고 있는지는 밑에 인수 힌트 자리를 볼게요. 지금 저는 쉼표 찍고 요 자리가 9번째 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10번째 자리까지 적으면 되니까 직접 하나, 둘, 셋 헤아릴 필요 없이 밸류 10번째까지 따옴표를 열고 닫으시고 갈로 닫으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엔터 치면 자, 10번째까지 다 했기 때문에 자, 이게 공백이 답인 거예요. 요거 공백이 답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복사할게요. 그러면 4가지 있고 나머지는 다 공백, 오류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10개를 다 적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 동상까지만 하고 나머지를 지워버렸어요. 자, 나머지를 지운 상태에서 답을 볼게요. 10개의 인수를 다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샵에 밸류해서 오류가 표시되어졌고요. 쭉 복사했을 때 다 오류 표시가 납니다. 4등까지는 대응되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되지만 지금 나머지 등수들은 다 오류가 표시됐어요. 자, 그럼 이런 오류가 뜰 때는 공백으로 하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수식을 첫 번째 인수가 되도록 앞에 if 에라 if 에라를 쓰고 자, 요 추주부터 빨강색 갈로 닫은 데까지가 수식이고 자, 뒤에 커서 놓고 쉼표 찍고 다운표 열고 닫으면 이 첫 번째 인수에 오류가 있을 땐 공백을 하라. 두 번째 인수가 오류가 있을 때 처리할 값 if 에라. 그래서 갈로 닫으면 자, 엔터 치면 이제 그 아까 샵의 value라는 오류 있던 자리가 공백으로 바뀌었고요. 나머지도 복사해 보면 다 공백으로 처리가 됐죠. 그래서 추즈와 다른 함수 한 개 정도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이제 여기 오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을 땐 하나씩 대응하게 해주면 되는데 숫자가 여기 첫 번째 인수로 오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그게 뒷부분이 똑같은 것이 반복되어질수록 if 에라를 같이 사용하면 식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추주는 if 에라랑 같이 많이 쓸 겁니다. if 에라가 있으면 추주의 식을 짧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96페이지 3번이고요. 자,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했다. 이 동그라미 개수가 1개면 25%, 2개면, 3개면, 4개면 이렇게 출석률에 표시해 주라 했어요. 자, 추즈의 첫 번째 인수에 다른 함수가 와서 추즈의 첫 번째 인수에 함수식이 오는데 거기 오는 함수식의 답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요? 1, 2, 3, 4 이런 종류의 숫자 1부터 0은 안 됩니다. 1, 2, 3, 4 1대1로 딱딱 대응되어지게. 자, 지금은 요 카운트 A 카운트 함수는 갈로 안에 어떤 범위가 오면 이 범위 안에 숫자의 개수를 구하고요. 숫자 개수. 카운트 A는 범위가 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모든 개수를 다 구하는 것이 카운트 A입니다. 지금 동그라미는 이거 숫자 0이 아니니까 카운트로는 못 헤아리니까 문제에서 카운트 A를 줬고요. 개수를 헤아리면 그 개수가 1개다, 2개다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출석부에 출석한 거 동그라미가 1부터 1개부터 몇 가지요? 4가지. 데이터에 4일 동안 출석을 했는가 보네요. 그죠? 데이터 한번 볼까요? 자, 1, 2, 3, 4주. 그러니까 요 한 사람의 데이터에 동그라미가 없거나 0개거나 또는 4개까지 있겠네요. 근데 0은 있으면 choose 함수가 처리를 못해요. 만약에 출석을 하나도 안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만약 이 자리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사람은 출석을 0번 했다. 이러면 choose는 처리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한 개는 다 있죠. 그래서 지금 카운트 A로 요 개수를 헤아리면 카운트 A로 개수를 만약에 헤아린다면 이거는 자, 3이라고 나올 거고 이거는 3 나올 거고 개수를 헤아리면 이렇게 몇 개 나오잖아요. 1부터 4까지 1부터 4까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자, 카운트 A로 개수부터 한번 헤아려 볼게요. 추주부터 써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카운트 A도 많이 안 써봤기 때문에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아무튼 이것도 가장 기본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 정도는 이것만 먼저 써보면 자, 카운트 A 함수는 개수를 헤아릴 범위를 하면 돼요. 이 범위를 이런 식으로 막 하면 되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에 구하고 싶은 것은 이 이용석이라는 이 사람이 몇 번 출석했는지니까 요 범위 갈로 닫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식을 밑으로 복사하면서 요 범위가 밑에 범위로 바뀌어져 내려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요건 3번 출석했고 복사하면 식들이 각각의 자리로 행이 바뀌어져 내려가면서 이 중에 몇 번 있는지 이렇게 범위가 요 범위로 바뀌어지면서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카운트 A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동그라미가 몇 개 있는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자 지워볼까요? 카운트 함수로 하면 무조건 다 0이에요. 왜냐하면 카운트 함수는 이 범위에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으면 무조건 0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함수는 만약에 문제에서 카운트와 카운트 A 중에 알맞은 거 하라 했다면 당연히 카운트 A를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카운트 A가 해주는 거는 이것의 개수를 구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그 개수가 한 개일 때는 25%, 두 개일 때는 30% 이런 식으로 1, 2, 3, 4에 대응하는 값을 줘놨죠. 자, 그러면 자, 그대로 연결시켜 볼게요. choose 함수에 첫 번째 인수로 숫자 5는 카운트 A 함수를 줬고 인덱스 넘버로 그다음 쉼표 찍고 값 1, value 1 자리에 자, 몇입니까? 25%. 자, 25% 그냥 이렇게 적어 볼게요. 25% 숫자잖아요. 그래서 숫자 형태대로 적어 볼게요. 25%, 50%, 다음에 75%, 100%. 자, 이렇게 대응되어지는 것을 쭉 입력을 하고 그리고 괄호를 닫았어요. 그리고 엔터 쳐볼게요. 그랬더니 75%라고 안 나오고 75%가 우리가 0.75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값이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자, 지금 홈에 서식에 가보면 표시 형식이 일반이라서 그냥 100% 백분율 서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서식에 해당되는 이게 나와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좀 수정할게요. 자, 원래는 이 자리가 숫자면 그냥 숫자 형태대로 만약에 그냥 숫자 25를 적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25 적으면 돼요. 굳이 따옴표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25%를 적었더니 0.25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숫자 형태로 표현하지 말고요. 자, 요대로 찍어주라고. 그러면 문자 형태로 따옴표를 넣어서 요렇게 생긴 문자를 적으라는 의미로 요 퍼센트 숫자 있는 데다가 다 따옴표를 앞뒤로 넣어줄게요. 그러면 따옴표를 넣어버렸기 때문에 저 서식과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생긴 문자라고 판단을 하니까 엔터 쳐주면 그대로 이렇게 생긴 글자 찍어준 거예요. 이렇게 생긴 글자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런 글자가 적히길 원하는 거지 0.75가 적히길 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따옴표를 붙였어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라면 어때요? 굳이 따옴표 안 붙이고 아까 0.75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백분율 서식 있죠? 퍼센트 그렇게 눌러줘도 돼요. 그죠? 퍼센트.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서식을 임의로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자동으로 엉뚱하게 바뀌어버린 서식은 다시 되돌려서 일반으로 바꿔놓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원래 제공되어진 서식에서 일부러 내가 백분율 서식을 넣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이렇게 생긴 글자를 그대로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시험 이상으로 더 설명을 하면, 그럼 따옴표 넣었으니까 이거 75%가 문자잖아요. 이 문자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산점을 뭐 내가 준다 해서 이 자리에 100 이제 100점 최대 100점의 가산점을 준다 해서 예를 들어서 100 곱하기 요 75%라는 이거를 계산을 하면, 곱하기 계산을 하면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해서 엔터 쳐볼게요. 이거는 계산이 됐어요. 엑셀에는요, 만약에 숫자 1이 있어도 숫자 1이 있고 문자 형태로 넣는 1이 있어요. 이것을 두 개를 같은가 비교하면 같지 않아요. false입니다. 같지 않아요. 같은가 비교를 했다면 같지 않아요. 근데 숫자 1과 문자 1을 더하라. 그러니까 연산, 계산하라 하면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따옴표 넣었으니까 문자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 두 개 계산해서 2라는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게 특수한 거예요. 비교를 하면 숫자와 문자 같지 않은데, 계산을 하라 하면 이렇게 문자형의 자료도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곱하기든 더하기든. 그래서 비교할 땐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할 때는 계산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옴표를 넣은 이유는 그 모양 그대로 찍히길 원해서, 개인적으로 한다면 그냥 0.75의 백분율 서식 %만 눌러서 표현하면 되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누를 상황이 아니니까 따옴표 넣어서 표현을 했어요. 자, 대표 기출 따라하기는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 지금 이론에서는 빠져나가시고 우리가 기출 유형 문제, 상식 기출 문제 이거 위주로 많이 풀었잖아요. 여기 대표 기출 따라하기 폴더가 따로 있어요. 요거를 더블 클릭하시고 그다음 여기 대표 기출 따라하기, 자,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열어 놓으시면 되고요. 제가 잠깐 밖으로 빠져나가서 요거 미리 이야기 좀 할게요. 자, 자주 출제되는 계산 작업이나 함수 사전, 이거는 아까 교재에 대표 기출 따라하기 뒷부분에 요 흰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다 있습니다. 이거를 같이 진도 나갈 때 안 할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미리 좀 빨리 나가시는 분은 요걸 따로 보시면서 여기에서 찾아서 따로 보고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돼요. 수업 중에 안 나가기 때문에. 또 구매 인증, 또기적 합격 자료실 이 부분도 문제 파일이 필요하시면 뭐 나중에 그죠 같이 이야기해서 파일 찾아가지고 회원 가입하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험장 가기, 실기 시험을 가기 전에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연습 삼아 풀어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대표 기출 따라하기 열어 놓으시고 편집 사용, 계산 작업. 자, 문제가 5번 문제죠. 수강 코드의 첫 번째 문자가, 첫 번째 문자는 뭘로 표현합니까? 레프트 함수가, 레프트 함수의 수강 코드 콤마 1 해주면 수강 코드 문자의 왼쪽 한 글자를 가져오겠죠. 자, 그 첫 번째 문자 레프트로 처리를 해서 그 문자가 1은 공인중개사, 2는 사회복지사, 3은 주택관리사, 이렇게 1대1로 쭉 연결되어지네요.
그러면 레프트 함수를 추즈의 첫 번째 인수로 레프트가 오고 1일 땐 공인중개사, 2일 때 사회복지사, 3일 때 주택관리사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 규칙을 따라하기 위해서 수강 코드의 왼쪽 한 글자 요 1, 2, 3, 4 요거를 보고 1, 2, 3에 대응을 시켜주라 하는 거죠. 자, choose 함수에 CHO까지 정도 적으면 빠르게 함수를 5까지 적고 탭키 누르면 빠르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 left 함수 LE만 적어도 left가 제일 가까이 오죠. 자, 탭 눌러주시고 첫 번째 인수로 이 수강 코드 콤마 1개 그리고 갈로 닫으면 지금 여기서는 3 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자, 심표 찍고요. 자, 요 값이 1이라면 자, 공인중개사에 연결시키고 2는 사회복지사에 연결시키고 이것들은 다 문자니까 꼭 따옴표 넣으셔야 되고 3은 주택관리사 그래서 1, 2, 3까지니까 여기 3개의 인수를 더 적고 갈로 닫았어요. 그러면 주택관리사 연결되어졌고요. 자, 4회 2-43페이지고요. 출발 일자를 이용하여 출발 요일을 표시하시오. 요일 번호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법으로 지정하라. 그래서 요 위크데이가 복습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위크데이를 한번 먼저 복습하고 추주랑 연결시킬게요. 근데 우리가 위크데이 복습이 안 돼도 추주와 딴 함수 나오면 다 이 함수가 어디에 들어가요?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들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위크데이로 요일 번호를 넣고 거기에 대응하는 값을 넣을 거예요. 자, 요일 번호는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 그리고 답으로 표시되는 얘는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하라 그런 뜻이에요. 파일을 열어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순간 계속 건너뛰면서 이렇게 파일 부르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이거 연 김에 다른 문제 풀고 그러지 마세요. 요거 열었으면 그러니까 추주를 풀고 있을 땐 추주만 풀고 다시 덮고 다른 회차에 있는 추주 문제를 찾아서 푸셔야 돼요. 이거 연 김에 다른 거 푸는 거는 언제 해야 되는가 하면 자, 추주면 추주, 브이룩업이면 브이룩업 종류별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함수 전체를 한 바퀴를 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나면 5문제씩 그죠? 우리가 지금 기출 1회를 열고 5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딱 시도를 해봤는데 5문제를 풀었는데 뭐 한 2개도 못 풀겠다. 그러면 다시 함수 종류별 풀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추주면 추주만 찾아서 풀고 브이룩업이면 브이룩업만 찾아 풀고 그렇게 해서 각각의 함수가 따로 공부가 다 된 다음에 이 5문항을 푸는 거지 이걸 풀로 온 김에 옆에 문제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추주할 때 추주를 최대한 빠르게 많은 양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추주에 대한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른 함수들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요 문제에서 지금 출발 일자 이게 무슨 요일인지 25년 7월 22일이 무슨 요일, 월요일, 일요일 그걸 적어주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위크데이를 먼저 복습을 해보면 자,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 번호를 가져오는 함수라 했어요. 위크데이 함수의 날짜 하나만 적고 그냥 갈로 닫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수의 힌트 자리에는 보면 리턴 타입 하는 자리에 대갈로가 묶여 있잖아요. 요 인수 힌트에 갈로가 있는 부분은 생략 가능하거든요.
생략 가능해서 그냥 갈로 닫아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갈로 닫은 경우는 자, 다시 갈로 지우고 쉼표 찍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있는 1번 타입이라고 1 적어준 것과 동일합니다.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한 경우는 1일 때 생략할 수 있고요.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실기 시험 준비하면서는 직접 적을게요. 우리는 직접 적고 있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실 땐 일요일이 1인 경우가 대부분 더 많을 테니까 그럴 때는 두 번째 인수 생략해버리고 사용하셔도 된다 하는 거고요. 자, 1은 일요일이 숫자 1로 시작하는 형식이고 2라고 적어주면 월요일이 숫자 1로 시작하는 형식이에요. 3은 월요일이 0으로 시작하는 형식이고 이따가 추주랑 같이 써야 되는데 위크데이의 답이 0에서 6까지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0은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0이 되는 형식을 하면 더하기 1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한 건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이 있었죠.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법. 그러면 몇 번 방식이에요? 1번 형식이죠. 그래서 1번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해서 갈로 닫을게요. 자, 이렇게 몇 번 방식 해서 해주면 일요일이라고 적히는 게 아니고 요일 번호가 적히는 것이 위크데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일요일이 1이고 토요일이 7인 그런 표현이 그러면 요 7이니까 25년 9월 20일은 토요일이라는 의미네요. 근데 자, 이렇게 요일 번호를 위크데이가 해줬는데 우리는 추즈를 같이 써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요일 문자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죠? 왜 이렇게 한다 했죠? 위크데이는 번호만 딱 알려주고는 내가 썬데이, 먼데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수도 있고 월요일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하니까 항상 위크데이는 혼자만 쓰지 않습니다. 다른 함수랑 같이 쓰는데 자, 지금은 문제에서 추즈와 같이 쓰라 했어요. 그래서 추즈 함수를 앞에 넣고 자, 추즈 그 다음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가 왔어요. 그럼 위크데이의 답이 요 답이 얼마까지 나옵니까? 1에서 7까지가 오죠. 이때 1의 의미는 뭔데요? 1번 방식이니까 1의 의미가 일요일이죠. 그럼 일요일. 자, 요런 형식으로 표현하라 했으니까 요렇게 써주면 돼요. 그 다음도 월요일. 그죠? 다운표에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토요일까지 쭉 해서 토요일까지 다 쓰고 갈로 닫아주면 추즈와 위크데이로 요일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썬데이 적을 수도 있는 거고 일요일 적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요런 형식으로 적어주라 했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마저 더 적으면 자, 뒤에 가서 쉼표 찍고 위크데이 뒤에서 쉼표 찍고 일요일 자, 차례대로 끝까지 월요일 뭐 요일자나 따옴표가 뭐 복사해서 쓰는 게 편하면 복사하시는데 복사 붙이기 뭐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써버리세요. 쓸 때 그냥 쭉 쓰세요. 타자가 많이 느리다 그러면 복사해서 써야 되겠죠. 토요일까지 밸류 7번 7개의 인수를 쭉 다 쓰시고 엔터 치면 이제 화요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요. 밑으로 복사하시면 돼요. 자, 1-108페이지는 브이룩업과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해서 요일을 구하라 했어요. 그 생년월일이 있는데 그게 무슨 요일인지 태어난 요일을 브이룩업과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론의 계산 작업 내용 중에서 날짜 2번 시트에 맞나요?
날짜 1번 시트인가요? 날짜 1번 시트에 V룩업을 주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의미를, 그러니까 생일이냐, 뭐, 그거는, 어쨌든, 뭐, 이게 이 정보가 생일이든, 아까 예제처럼 출발 일자든, 이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한다는 거 똑같고요. 날짜에 대한 요일을 구한다는 것은 똑같고, 대신에 이거는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는 이 표 보고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에 대응되어지도록 V룩업을 쓴 거죠. 만약에 지금 아까 하던 요 문제를 추즈와 위크데이로 풀라 안 하고 만약에 V룩업으로 풀어야 되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표를 하나 만든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시면 돼요. 아까 하던 상시 1에서 1은 아까 1번 방식을 할 거면 1은 일요일. 내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1은 자, 요것만 적으세요. 요 표 만드는 거 다시 다 적으실 필요 없고 1은 일요일이라고 요것만 적어 넣어 보시고 자, 1을 자, 이렇게 드래그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주르륵 드래그하면 7까지 적을 수 있어요. 1에서 7까지 또 일요일은요. 일요일 자리 채우기 핸들에서 컨트롤 누르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로만 쭉 드래그하면 요일 번호 다 적힙니다. 요일이. 그러니까 요런 표를 만들어 놨다면 이 표를 이용해서 V룩업과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푸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V룩업과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저는 옆에 혹시 너무 바짝 붙여 놓으신 분은 이동을 시키시면 돼요. 자, 저는 옆에다가 이제 다시 V룩업과 위크데이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복습을 해볼게요. V룩업의 첫 번째 인수에 위크데이 함수를 해서 위크데이 이 날짜에 대해서 자, 몇 번 형식 할까요? 지금 이 표는 저는 1 옆에 일요일 했어요. 1이 일요일인 건 1번 형식이죠. 1번 형식. 이렇게 해주면 V룩업의 첫 번째 인수로 위크데이가 오고 그럼 위크데이로 요 출발 일자에 대한 요일 번호를 주르륵 구하는 거죠. 그 요일 번호를 요 표하고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위크데이의 두 번째 인수에 아니 V룩업의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요 표 범위를 넣고 절대 참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천열을 비교해서 답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 두 번째 열 그래서 2라고 적고 그리고 비교할 때 1, 2, 한 개씩 정확히 일치하니까 정확히 일치해도 되고 차례대로 오름차순이니까 유사일치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괄호 닫을게요. 숫자 순서가 있으면 지금은 요 문제는 true나 false나 다 상관없는데 작은 거에서 큰 순서 있는 숫자면 그냥 true를 해버리세요. 자, 이렇게 풀면 똑같은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즈와 위크데이로도 풀 수 있고 V룩업과 해서도 풀 수 있고 자, 특수한 추즈는 그런 V룩업과 푸는 것보다 좀 더 특수한 상황, 더 작은 상황일 때 그렇죠. 지금처럼 1, 2, 3, 4 딱딱딱 순서가 있으니까 추즈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값이 1, 2, 3, 4가 아닌 다른 거였으면 그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지금 V룩업은 요 앞에 오는 대응되어지는 값이 다양한 것을 처리할 수 있지만 추즈는 1일 때, 2일 때 딱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특수한 상황일 때는 추즈로 이렇게 풀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래도 문제 낼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낼 수 있고 그런 겁니다.
한번 두 가지 방식으로 계속 바꿔서 풀면서 두 번씩 다시 푸시면서 인수를 외우세요. 자, 계산 작업에 있던 이거는 1을 월요일로 했으니까 여기서 브이로그과 위크데이 할 때 위크데이의 인수 두 번째 인수를 2로 했고 1이 월요일인 형식으로 했고, 지금 요거는 우리가 표를 만들면서 제가 1을 월요일인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1번 방식으로 하는 거고, 이 표에 따라서 브이로그업의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오는 위크데이가 몇 번 방식을 하는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를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시고, 아까 계산 작업에 있는 날짜 1번 시트에 있어요. 요것도 같이 풀어보시고. 페이지고요. 자, 교재 232페이지 기출 유형 10회고, 그 파일도 준비해 놓으시고, 표 4번이죠. 표 4번도 준비해 놓으시고. 자, 보통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추주의 첫 번째 인수에 레프트나 라이트나 미드, 자, 추주 함수가 오면 여기에 숫자가 와야 되는데 1, 2, 3, 4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게 어떤 뭐 제품 코드거나 학번이거나 뭐 이런 거에서 특정 의미를 가지는 왼쪽 뭐 한 글자 또는 오른쪽 한 글자 또는 중간에 몇 번째 한 글자,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처럼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아까 요일을 구할 때 위크데이 같은 것도 올 수 있고, 또 석차를 구하는 랭크 같은 함수도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1, 2, 3, 4 같은 답이 나오니까 이런 함수들이 대부분 나오는 게 기본 문제인데, 자, 지금 요 문제에서는 추주와 모드 함수가 나왔거든요. 그럼 추주와 mod 함수 나왔을 때, 자, mod, 자, mid 아닙니다. 이거는 미드 함수는 문자, 시작 위치, 개수, 아까 주민번호의 8번째 한 글자, 이거는 문자 구하는 레프트, 라이트, 미드 중에 하나인 거고, mod는 숫자가 오고요. 나누는 수가 와요. 숫자가 오고 나누는 수가 옵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가 있어요? 자, mod에 자, 5가 오고 예를 들어서 2를 적었어요. 이랬을 때 이 mod가 구해주는 것은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mod는 숫자가 오고 나누는 수를 주면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그럼 요거 답은 얼마죠? 그죠? 5를 2로 나눈 나머지, 요 1이 mod의 답인 거죠.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예요. 나머지의 특징은 어떤 건가 하면, 우리가 이 나누기를 하라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2로 나누는데 1은 2하고는 3, 나머지가 3이다? 아니죠. 나머지는 항상 어때야 되는가 하면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로 나누면 나머지는 요 숫자가 뭐가 오든 간에, 요 숫자에 뭐가 오든 나누는 수가 2면 그 특징이 0 아니면 1이 오는 거예요. 나누는 수는 3이 오면 0, 1, 2가 오는 거고, 나누는 수가 5가 오면 0에서 4까지 오는 거고, 나누는 수가 10이 오면 0에서 9까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수에 따라서 나오는 나머지는 이런 것들 중에 정해지는 거죠. 2가 오면 0, 1, 3이 오면 나누는 수가 3이면 0, 1, 2. 나누는 수보다 작은 수가 나머지로 오는 거예요. 일단 mod의 그 특징을 기억을 하시고, mod는 나머지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 숫자를 이걸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 자, 그 mod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자, 응시 번호를 이용하여 응시 교실을 표시하는데, 응시 교실은 응시 번호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니까 응시 번호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이거를 MOD 이꼴 MOD, 이 응시 번호를 3으로 나눈 나머지 MOD를 구한 나머지 숫자, 이거가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choose MOD 나와도 MOD가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 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가 0이면 A반, 1이면 B반, 2면 C반. 나머지는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0, 1, 2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0일 때 A반, 1일 때 B반, 2일 때 C반. 근데 choose는 제가 뭐 안 된다고요?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는 1부터 얼마까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와야 돼요. 자, 0일 때 A반을 우리가 1일 때 A반 더하기 1을 해서 1일 때 A반, 2일 때 B반, 3일 때 C반으로 바꿔야 돼요. MOD 함수의 결과물은 0, 1인데 그거를 1, 2, 3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려면 더하기 1을 하면 되죠. choose의 특징은 0부터가 아니라 1부터입니다. 그래서 0이 오는 상황이면 0, 1, 2가 되는 상황이면 1, 2, 3으로 더하기 1을 해서 1, 2, 3으로 바꿔내야 돼요. 더하기 1만 하면 0 나왔을 때 더하기 1 하니까 1인 거잖아요. 0일 때가 더하기 1 하면 1인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A반, B반, C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아까 choose에 위크데이 올 때 위크데이에 날짜가 오고 1번 아니면 2번을 쓴다 했죠. 3번 형식은 왜 잘 안 쓰는가 하면 아까 3번 형식은 일요일이 0부터 토요일 6까지 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choose에 이게 3번 형식이 오면 0부터 6까지잖아요. 그럼 이렇게는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더하기 1을 해서 만약에 꼭 3번 형식을 하시오라고 지정을 했다면 우리는 3번 형식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는 0에서 6까지니까 더하기 1을 해서 1에서 7까지로 바꿔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뒷부분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choose의 특징은 1부터 얼마까지 되는 거지 0부터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0부터 나오는 상황이면 더하기 1을 해서 1부터 얼마까지로 되도록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MOD는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때 굳이 3번 형식을 안 하면 되죠. 1번 형식이나 2번 형식을 하면 되지만 지금 MOD는 답이 당연히 0부터 2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0, 1, 2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를 더하기 1을 해서 1, 2, 3으로 바꿔내시면 돼요. 그래서 choose의 MOD의 답이 0, 1, 2가 나온 걸 이거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것을 choose의 첫 번째 인수로 바꿀게요. 자, choose의 첫 번째 인수에 MOD로 나눈 나머지 0, 1, 2를 더하기 1 해서 1, 2, 3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 그렇게 했는 1이 A반이고 2는 B반이고 3은 C반이고 이렇게. 자, 이럴 때 A, B, C는 반드시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죠? 요렇게 생긴 글자 답이 오도록 하라 했기 때문에 요렇게 생긴 대문자 A가 필요한 거지 소문자 A, 의미 전달을 위한 글자가 아니죠. 표현하는 글자니까 정확히 대문자로 표현하시고, 자, 그러면 몇 반, A반, B반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자, 필기 문제집 계산 작업 14번에 다른 하나는 묻고 있는데, 자, 여기 나왔는 뭐 주변의 것도 마저 같이 볼게요. SQRT라는 함수 자주 안 쓰는 것들 요 앞부분의 문제에서는 좀 있습니다. SQRT는 루트 16
SQRT는 루트예요. 자, 이 다음 계산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 걸 기억하셔야 푸는 거고. 자, 루트 16은 루트 4의 제곱. 그래서 이거는 4를 뜻하죠. 그러니까 루트 16은 4입니다. 자, 이거의 답은 4가 나올 거고요. 자, 2번은 max는 최대값 구하는 함수죠. 최대값 구하는 함수 안에 4가 있고 문자형에 0.5가 있어요. 함수 안에 들어가면 따옴표 들어가는 문자형도 그냥 숫자처럼 다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처럼 생각해도 4가 더 크네요. 그럼 답은 4가 될 거고. 4번은 count A 함수는 따옴표를 넣든 안 넣든 뭔가 오류가 있든 간에 몇 개가 있는가 묻는 거예요.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냥 개수, 모든 개수를 다 헤아리니까 4가 돼요. 자, choose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뭡니까? 색인 번호, 인덱스 넘버죠. 4가 첫 번째 인수가 4면 여기가 value 1, value 2, value 3, value 4 네 번째 거에 연결이 돼서 이거의 답은 6이 되겠네요. 그죠? 첫 번째 인수는 색인 번호, 인덱스 넘버로 요거가 4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이 답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번에 브이룩업 하면서 풀 때 4번 추즈 했었어요. 추즈의 첫 번째 인수는 자, 아까 1, 2, 3, 4 같은 거 올 수 있다 했는데 몇 번까지요? 254번까지. 자, 옳지 않은 건 1번이니까 이거는 옳다는 거잖아요. 1에서 254까지의 숫자가 직접 오든지 아까 14번 예제처럼 문제처럼 숫자가 직접 오든가 아니면 수식이 오든가 셀참조가 오든가 어떤 게 오더라도 어쨌든 그 결과물이 1에서 254까지의 숫자 그런 숫자가 왔을 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4번에 첫 번째 인수가 추즈 랭크가 됐는데 첫 번째 인수가 숫자 나오잖아요. 자, D2번 셀이 이 범위 중에서 여기 랭크에 .eq가 생략된 건 옛날에는 랭크.eq가 아니라 랭크 함수 써서 그래요. 그래서 .eq 빠진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자, D2번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죠. D2번 요거 몇 등인가요? 자, 1등, 2등, 3등, 3등이네요. 요게 3등이면 하나, 둘, 세 번째 거 영광이 답인 거예요. 그죠? 랭크의 답이 요 D2번 셀의 답이 3이 나오니까 랭크의 답이 3이 나오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영광이 답으로 오는 겁니다. 자, 답을 외우면 안 되는 것이 의미를 알고 해석을 하면 똑같은 문제지만 밑에 다음 페이지 문제를 보시면 문제 똑같아요. 문제 똑같은데 대응되어진 게 다른 거죠. D2번 셀의 순위를 구해야 돼요. 1등, 2등, 3등. 똑같죠? 자료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게 답이 3이 나왔으면 1, 2, 3번째 은상이 답으로 온다는 거죠. 하나, 둘, 세 번째 거 은상.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답을 외워버리면 안 되고 의미를 알고 세 번째 있는 그 세 번째에 있는 이 인수를 찾아 넣어야죠. 66번 해볼까요? 고객 코드에 xx년 xx 다시 x 다시 x 3개 그러니까 연도 다시 고객 분류 다시 순번 그렇게 된 거다. 이게 연도 고객 번호 순번. 자, 고객 번호가 1인 경우 그럼 고객 번호가 1인 경우 VIP 여기서 말하는 고객 분류 번호가 1인 경우 했으니까 고객 분류 번호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말하네요. 요 글자가 1이면 VIP, 2는 우수, 3은 단골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게 몇 번째 글자인가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 한 글자. 요 고객번호 여기 끼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래서 중간에 끼어 있는 글자는 무조건 미드 함수 없이는 해결 못한다 했죠. 주민등록번호 할 때도 미드 없이는 못하고, 그럼 무조건 추주와 다른 함수 중에 추주와 미드 들어간 거 찾으면 됐네요. 그죠? 다른 거는 볼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답은 3번이에요. 자, 미드 들어가 있는 이것을 다시 이제 그러면 답은 구했고 보면 이게 1일 때 VIP, 2일 때 우수고객, 3일 때 단골고객,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연결되어진 거죠. 자, 요거는 추주만으로 푸는 게 아니고 추주에 다른 함수까지 섞였으니까 조금 어렵게 냈는 문제긴 합니다. 자, 그런데 썸의 인수는 뭐예요? 썸의 범위가 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썸 안에 범위가 오면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을 다 합을 구하는 것이 썸 함수인데 B2에서부터 다음 추주가 와버렸어요. 그럼 추주를 해석해 볼게요. 첫 번째 인수가 2가 왔네요. 그러면 하나, 두 번째 B4. 요 추주의 답이 B4가 돼요. 추주의 답이 B4. 그러니까 다시 이 함수를 다시 써보면 썸에 B2에서 B4까지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B2에서 B4까지 그럼 요만큼 요거의 합을 구한 거죠. 요거 합하면 80이네요. 그죠? 80 맞죠? 암산해 보시면 되고 필기도구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암산으로 하셔야 되고 찾기 참조 함수 영역 안에 V룩업, H룩업, 추주, 그 다음 인덱스. 인덱스가 그냥 설명드리면 이 자체는 단순한데 이 인덱스에 다른 함수들을 많이 섞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힘들어는 하세요. 근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풀어주면 되고요. 자, 요런 거는 지금 여기서밖에 못 볼 겁니다. 중갈로 우리 교재에서 중갈로 쓰여진 거는 지금 교재에서 요거 하나밖에 안 보일 텐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셀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셀에 각각의 셀 요거 한 셀에 한 개씩 1, 2, 3, 4, 5, 6, 7, 8, 9 한 셀에 한 개씩 이렇게 해서 행렬을 표시하는 거예요. 1, 2, 3 그리고 줄 바꿔서 세미콜론 줄 바꿔서 4, 5, 6 줄 바꿔서 7, 8, 9 그러니까 결국 요거가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자, 두 번째 인수는 행, 그다음 세 번째 인수는 열, 1행, 3열. 자, 요 데이터에 1행에 3열. 자, 1행, 2행, 3행. 1열, 2열, 3열. 1행에 3열에 있는 건 3이죠. 그래서 답이 3이에요. 몇 행, 몇 열.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참조 영역은 나중에 필기 문제지에서 한 번 정도 보게 될 건데, 그러니까 범위가 두 군데 있으면 첫 번째 구역, 두 번째 구역, 이 구역 번호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거진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기 문제지에서 한 개 정도만 확인하시고 평소에는 잊어버리셔도 되고,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범위 중에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라고. 이 범위 중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라 그런 의미고요. 자, 의미는 다시 제가 그냥 이 표 보면서 대충 한번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 범위를 주면서 2행에 3열 그러면 답이 뭐 나옵니까? 2행에 3열 하나, 둘, 셋 15만 그죠? 몇 행, 몇 열 그러면 거기 있는 값이 답으로 오는 게 인덱스예요.
100페이지를 보시면 매치 함수. 매치 함수는 인수가 뭐 검사값, 검사범위, 유형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힘들어요. 그죠? 예제를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에 검사 유형에는 1, 0, 마이너스 1 뭐 이런 게 보이네요. 자, 매치 함수는 일단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VLOOKUP 함수하고 비슷하면서 다르거든요. 그리고 검사 유형 자리에 그 내용의 의미는 요 1은 우리가 VLOOKUP의 true하고 똑같습니다. true를 적으라는 게 아니고 VLOOKUP 함수의 true의 의미와 같고 0은 VLOOKUP 함수의 false의 의미하고 같아요. VLOOKUP 함수는 마이너스 1의 의미의 값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VLOOKUP, HLOOKUP 이런 거 할 때 정확히 일치일 때 false나 0을 적으라 했죠. 그때는 생략할 수 없다 했고 정확히 일치할 때 이걸 하라 했는데 매치의 요 0도 같은 의미라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가 VLOOKUP, HLOOKUP 할 때 true나 1을 적으면 유사일치였죠. VLOOKUP 함수에 true나 1을 적으면 유사일치인데 그 유사일치의 의미는 아까 위크데이 하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7까지 어때요? 오름차순으로 순서대로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져 있을 때 우리가 VLOOKUP 할 때 true를 했었거든요. VLOOKUP 문제를 풀 때 유사일치일 때 자, 점수로는 예를 들어서 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적어 놓으면 55점은 어디에 일치해요? 55점은 자, 0에서 60 미만은 여기에 일치하니까 여기에 일치한다. 이렇게 찾아가는 게 VLOOKUP 함수의 true의 의미입니다. 자, 근데 매치는 자, 요 의미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VLOOKUP의 true의 의미나 매치의 true의 요 1의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있죠. 자, VLOOKUP은 테이블을 만들 때 자, 만약 성적표에 따른 이런 테이블을 만들 때 요거는 A 등급, B 등급, 뭐 C, D, F 이렇게 성적표를 만든다면 무조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밖에 배치를 못합니다. 그게 VLOOKUP 함수의 테이블 만드는 규칙이에요. 유사일치 테이블에. 근데 매치는 이런 식으로 점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을 수도 있고 거꾸로 거꾸로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다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다면 이때 마이너스 1이 하나 더 추가되어진 거예요. VLOOKUP, HLOOKUP의 네 번째 인수는 무조건 true 또는 false 이런 의미 true, false나 또는 0이나 1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정확히 일치와 유사일치 이렇게만 구분하는데 그래서 이 유형일 때는 무조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만 오름차순으로 배열된 것만 유사일치로 할 수 있는데 매치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배치된 이런 경우에 유사일치로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유사일치로 마이너스 1을 하나 더 추가해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치는 VLOOKUP, HLOOKUP은 반드시 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 있죠. 요 첫 번째 열을 비교해서 두 번째 열이 답으로 오게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할 때 이 범위가 범위의 열이나 행이 2개 이상 되거든요. 근데 매치는 요 범위 넣을 때 범위가 1개의 열이나 또는 행도 돼요. 함수 안 바뀌고 VLOOKUP 같으면 이렇게 되면 VLOOKUP 옆으로 행으로 되면 HLOOKUP이잖아요. 매치는 행이든 열이든 상관없고요. 1개의 열이나 1개의 행만 넣는 거예요. 하나의 행이나 하나의 열만 넣을 수 있고 그 다음 내림차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범위의 형태가
Vlookup, Hlookup과 다릅니다. 그래서 Vlookup, Hlookup 할 때는 첫 번째 열은 무조건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 것이 아니면 세 번째 것이 범위가 열이 더 있으면 몇 번째 답이 열로 오는지 그 답으로 찾아와야 되는지 열 번호가 있었죠. Vlookup, Hlookup은 세 번째 인수 자리에 의미가 내가 답으로 가져올 것이 몇 열에 있는지, 몇 행에 있는지 행번호 또는 열번호 자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매치는 하나의 열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행번호, 열번호 같은 건 필요 없고 특정 어떤 값을 이 범위에서 비교해서 몇 번째 자리에 일치하는지 일치하는 번호만 찾아올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범위를 주고 대리를 찾으라 하면 매치로 대리를 찾아라 하면 답이 뭐가 나옵니까? 대리가 매치는 일치하는 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매치의 답은요 무조건 1, 2, 3, 4 같은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치는 대리 그러면 2라는 답을 찾아올 수 있어요. 자, 요거 가지고 그냥 2를 한번 찾는 과정을 해볼게요. 지금 매치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글자로 뭐 이렇게 검사값 검사범위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아무 자리나 한번 매치를 써본다는 겁니다. 매치로 내가 찾고 싶은 게 대리예요. 그러면 대리라는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 있는 자리를 찍어줄 수는 있겠죠. 아무튼 대리를 찾고 싶은데 어디에서요? 요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찾으라. 자, Vlookup처럼 행번호, 열번호 같은 거 없고 세 번째 인수가 바로 묻죠. 유사일치는 1과 -1이 있고 정확히 일치는 0. 세 가지니까 true, false로 표현 안 하고 무조건 이걸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뭘 해야 돼요? 정확히 일치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그래서 0을 넣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대리는 두 번째 있잖아요. 그죠? 요 자리를 만약에 부장이라고 바꿔주면 부장 해주면 부장은 저 범위 중에서 네 번째 있다. 이렇게 숫자 답을 몇 번째 있는지 그 답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매치 함수예요. 몇 번째 거랑 일치하는지 찾아내는 것이 매치입니다. 요 예제 옆에 있는 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표에서는 예를 들어서 MK101이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있는지 찾아볼게요. 이꼴 매치라는 함수에 그냥 요 옆에 여기다 적어볼까요? 요 자리에다가 매치 요 글자가 이 범위와 비교했을 때 몇 번째 일치하는지. 자, 문자니까 이거 문자죠.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하면 되겠죠. 근데 문자긴 한데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냥 실기 풀 때는 그냥 문자면 무조건 정확히 일치하시면 되고 1도 가능은 한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MK101은 첫 번째랑 일치한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자, 밑으로 만약에 복사해서 MK101은 첫 번째, 102는 그러면 두 번째랑 일치한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밑으로 복사할 거면 이 주소들 중에서 절대 참조해야 되는 자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자, 파란색 자리는 밑으로 식이 복사되면 내려가야 되죠. 바뀌어져야 되는데 요 범위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요 자리가 빨간색 주소가 절대 참조가 필요한 자리죠. 그래서 MK101은 이 범위 중에서 첫 번째랑 일치한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MK102는 두 번째랑 일치하고 103은 세 번째랑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 글자들 이 범위와 비교했을 때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매치의 답은 1, 2, 3, 4 같은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치도 아까 앞에 했었던 추주랑 만약에 섞으려고 하면 뭐 문제가 만들어내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자, 선생님, 네. 거기에 매치를 하고 나서도 NA가 자꾸 나오는데 그건 내가 누가 모르는 거예요? 매치를 했는데 답이 A가 나왔어요? 아니, 자, 하나만 구할 땐 절대 참조 안 해도 되지만 밑으로 복사할 땐 같은 행에 있는 이 주소는 바뀌어 내려가야 되지만 다른 데 있는 이 값은 밑으로 범위가 내려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를 하고 복사를 하셔야 되고요. 매치를 좀 더 연습해 볼게요. 또 위에서 예를 들어서 요 구입액이 자, 이거는 브이루건 문제 풀었을 때는 이렇게 하나의 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열로 비교해서 이 값이 이 중에서 일치하는 거를 찾아서 등급을 찾아오라 할 때 우리 문제 푼 적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요 구입액이 이 중에서 몇 번째랑 일치하는가 물으면요. 이 중에서 몇 번째 자리값과 일치하는지 물으면 231만은 정확히 일치로는 없고 유사일치로 찾아갈 수 있죠. 유사일치로 찾아갔을 때 첫 번째 자리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1이라는 답을 가져오고 싶다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죠.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배치된 유사일치는 자, 매치를 할 때 매치 이 값을 하나의 범위만 넣어야 됩니다. 이 범위의 값과 요거 밑으로 복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참조할게요. 요 값을 H3번의 값을 하나의 범위만 넣으시라 했고요. 요 범위와 일치하는 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일치 번호를. 자, 그리고는 어떤 방식으로 열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열번호 브이룩업처럼 열번호 적는 인수는 없고 어떤 방식인가 하면 작은 거에서 큰 순서대로 오름차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방식으로 그리고 갈로 딱 닫아주면 이거는 첫 번째랑 일치하는 거고 356만 4천은 두 번째 거랑 일치하고 유사일치 방식으로 120만은 첫 번째랑 일치하고 그래서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일치 번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일치하는 번호만 찾아오는 것이 매치입니다. 그래서 매치의 답은 브이룩업의 답은 일치하는 걸 찾아서 그 옆에 걸 가져오니까 뭐 옆에 적혀 있는 값이 답으로 오지만 매치의 답은 무조건 하나의 행이나 열을 넣어서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이거 같으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1에서 4까지의 답이 나오는 거죠. 일치하는 위치 번호를 찾아주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101페이지 3번 문제가 인덱스와 매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3번 문제 아까 여기 1, 2, 3 답 구했던 이 자리를 이제 지워 버릴게요. 그리고 바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먼저 안 할 거고요. 이런 문제를 풀 때 보통의 문제들은 H룩업을 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쉽게 내면. 근데 그걸 억지로 인덱스와 매치로 풀어라 나온 거기 때문에 H룩업 복습을 먼저 하고 인덱스 매치로 다시 할게요. 그래서 지금 문제 풀어야 되는 것이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해서 판매 총액을 구하는데 그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를 하라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할인가면 뭡니까? MK101의 할인가는 25,500. 요거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H룩업으로 풀어라 했다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꼴 이 값 판매량 곱하기 H룩업으로 H룩업 함수로 풀 때 찾고자 하는 값 검색값 요거 이 값을
자, 이것과 비교 가능한 것을 첫 행으로 해서 나머지 다 넣고 같은 행에 있는 주소 아닌 이 주소는 절대 참조했었고, 그 다음 이 중에서 몇 번째가 할인가죠? 첫 행은 비교를 했고 두 번째 행은 판매가고 세 번째 행이 할인가니까 우리가 답으로 찾아오고 싶은 것은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을 적었고요. 그다음 쉼표 찍고 일치 방식은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 뭐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유사일치도 상관은 없죠. 근데 제가 그냥 문자면 다 정확히 일치 하시라 했고, 유사일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자꾸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필기 대비예요. 필기에서는 생략했을 때 어떤 의미인가도 알아야 되니까 다르게 표현했어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좀 더 설명하는 거고, 실기용으로는 내가 쓰고 싶은 거 딱 쓰면 되니까 문자면 정확히 일치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요 할인가를 H룩업 하나로 찾아오면 판매 총액이 구해졌고, 복사하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 800만, 그죠? 803만 2,500이에요. 아무튼 이런 답이 나왔어요. 자, 이것을 자 H룩업을 써버리면 편한데 인덱스 매치를 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하실 때 일단 H룩업 복습 첫 번째, 이런 유형의 함수가 더 많이 나오니까 기본 유형 문제,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문제 유형의 풀이고요. 자, 좀 어렵게 나왔을 때 인덱스 매치로 풀어라 할 텐데, 그럼 인덱스 매치로 풀어라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자, 아까 인덱스 함수의 인수는 뭐라 했는가 하면, 인덱스 함수는 범위, 행열, 이 범위 중에 몇 행 몇 열, 이 범위 중에 몇 행 몇 열.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어쨌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판매량은 요 셀 그대로 오면 되고, 할인가를 아까는 H룩업으로 풀었는데 지금은 인덱스 매치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인덱스 매치가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할인가잖아요. 제가 범위를 인덱스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범위를 요걸 넣었어요. 그러면 MK101은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되죠. MK101의 할인가는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1행 1열에 있는 거죠. MK102는 1행 2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면 되잖아요. 범위를 주면 몇 행 몇 열에 있는지 찾아와야 돼요. 만약에 자, 범위를 이렇게 줬어요. 범위를 이렇게 줬다면 MK101의 할인가는 몇 행 몇 열에 있어요? MK101의 할인가 요거 요게 몇 행 몇 열이냐고요. 1행, 2행, 2행의 1열이죠. 자, 인덱스 함수는 내가 범위를 요렇게 주면 MK101의 할인가가 1행 1열이고, 범위를 이렇게 주면 똑같은 MK101의 할인가라도 2행의 1열이죠. 또 범위를 다시 다르게 줄게요. 자, 범위를 이렇게 주면요. 범위를 이렇게 주면 요 3행의 2열이 되죠. 그래서 인덱스 함수는 내가 범위 주기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답이 요건 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죠? MK101의 할인가는 요거예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데 이 범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행번호, 열번호는 다르게 표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답지랑 항상 답이 똑같이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범위 줄 때 뭐를 주는 게 좋을까? 자, 이렇게 해서 3행 2열이라고 하는 게 나을지, 요렇게만 해서 1행 1열이라고 답을 여기 그 범위에 1행 1열을 찾아오는 게 나을지 필요한 걸 하면 되는데, 자, 저는 요렇게 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인덱스와 매치로 해야 되는 게 뭐죠? 찾아올 답에 이런 글자들 있나요? 이런 글자들? 찾아와야 되는 답은 요 답밖에 없죠. 이거 요 셋 중에 하나이죠. 요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답으로 올 것만 딱 범위를 넣을 겁니다. 인덱스의 범위로 답으로 올 것만 범위로 딱 넣을게요. 자, 그러면 MK101의 할인가는 1행 1열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면 되는데, 행번호는 뭐 달라질 수 있나요? 행을 하나밖에 범위를 지정 안 했으니까 요 범위로 했을 때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답은 1행에 있다는 건 정해졌죠. 1행에 있다는 건 무조건 그냥 고정이겠죠. 행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1행에 있어요. 그럼 열은요? 열은 MK101은 1열에 있고요. MK102는 2열에 있는 거, MK103은 3열에 있는 거를 찾아오면 우리가 원하는 할인가죠. MK101은 1열, MK102는 2열, 3은 3열에 있어요. 그래서 요 번호에 만약에 인덱스의 매치 함수가 아니라 저는 요거 예를 들어서 라이트 함수가 있었다면 라이트 함수로 요 열 번호 자리를 해주면 1열, 2열, 3열 해서 답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매치를 이용하라 했어요. 자, 그럼 매치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면 MK101이 요 범위 이 범위 중에서 몇 번째 있는지, 문자니까 정확히 일치로 몇 번째 있는가 찾으면 되죠. MK101이 만약 제품 코드 번호가 저런 문자 형태가 요렇게 1, 2, 3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MK 10A 이런 수도 있기 때문에 라이트가 아닌 매치를 이용한다면 이 값이 요 범위 중에서 첫 번째랑 일치하고, 이 값은 이 범위 중에서 두 번째랑 일치하고, 요 값은 요 범위 중에 세 번째랑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열 자리에 매치 함수식이 여기 딱 와주면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그 일치하는 번호 값이 열 번호가 되죠. 이게 몇 번째랑 일치하는지 그 일치하는 번호 값이 내가 원하는 답의 1행의 몇 열인지 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를 쓸 때는 자, 필요로 하는 딱 답으로 가져와야 되는 것이 할인가니까 요 범위를 딱 넣고요. 이 범위 중에 행은 1행밖에 없으니까 1행에 몇 번째 열인가를 매치가 일치 번호를 찾아서 1열에 있다, 2열에 있다, 3열에 있다를 지정해 주면 돼요. 자, 한번 식을 써보면 이 꼴 판매량 곱하기 요 부분은 나중에 쓰셔도 상관없고, 자, 판매량 곱하기 그 다음 인덱스 매치 같이 나오면 인덱스 함수를 쓰고요. 인덱스 함수에 첫 번째 인수로 우리가 해야 되는 범위는 답으로 가져오고 싶은 것, 지금 여기 구하고 있는 것은 할인가, 답으로 가져올 할인가는 요 셋 중에 하나, 그죠? 답으로 가져와야 되는 할인가는 이 셋 중에 하나. 그래서 이 범위를 주고, 자, 식 밑으로 복사할 때 이거 내려가면 안 되니까 절대 참조하고 넘어갈게요. 절대 참조하고 콤마. 자, 이 범위 중에서 1행인 건 행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1행인 건 고정값이고, 자, 쉼표 찍고요. 몇 번째 열인가 하는 것을 매치가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매치를 다시 해보면 매치 함수의 인수의 의미는 이 값이 쉼표 찍고요.
요 글자들하고 비교해서, 자, 이 범위도 같은 행에 있는 거 아니죠? 이거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죠? 절대 참조. 이 값이 요 범위하고 비교해서, 자, 비교할 때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해주면 첫 번째랑 일치한다. 두 번째랑 일치한다. 1, 2, 3의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MK101은 1이라고 나올 테니까 요 빨강색 범위 중에 1행 1열. 그래서 25,500이 찾아지게 되고요. 자, 갈로, 인덱스의 갈로도 닫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채워서 복사해도 절대 참조 맞게 잘하셨으면 채워서 복사해서 답이 나와야 되고요.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자, 여기에 범위를, 요 범위는, 인덱스는 범위를 내가 주기 나름이라 했잖아요. 만약에 이 범위를 요렇게 줬어요. 답지는 범위를 요렇게 줬습니다. 자, 요렇게 줬다면 뭐를 고칠까요? 첫 번째 인수의 범위를 요렇게 줬어요. 그리고 절대 참조했어요. 그러면 뒤에 오는 인수 중에 뭘 바꾸면 돼요? 1행이었던 것을 요 빨강색 범위 중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할인가니까 2행이라고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범위가 뭐가 왔는지에 따라서 아까 요만큼만 넣었을 때는 1행이지만 범위를 이만큼 넣어줬을 땐 2행의 할인가가 있으니까 여기 번호가 바뀌어지면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빨강 범위를 판매가와 할인가를 다 넣으면서 제가 2행이라고 해주면 답은 똑같아요. 그죠? 답은 똑같고 채워서 복사해도 똑같고. 그래서 답지는 이렇게 두 개를 주고 2행의 매치로 일치하는 열번호를 찾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다른 문제, 새로운, 이거는 그냥 똑같은 문제를 쓸 때는 외워서 푸시지만, 자,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나올 때 범위 어디 할까 고민되잖아요. 그러면 답으로 가져올 것만 그냥 딱 넣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범위가 하나 정도밖에 안 될 테니까 모양이 지금 이런 것처럼 되면 1행이 고정되는 거고, 모양이 또 다른 형태면 열이 고정되든지 그렇겠죠. 근데 열이나 행이 그냥 쉽게 고정되어 한 개만 넣으면 쉽게 1로 고정될 수 있으니까, 자, 답지처럼 하시기보다 자, 이 자리를 하나의 범위만, 답으로 가져올 건 어차피 판매가, 1행에 있는 판매가는 가져올 일이 없으니까 이 범위 콤마 1행에 콤마 몇 번째 열,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소는 절대 참조가 필요하고, 복사하니까 채워서 복사할 때는 절대 참조 필요하고요. 네, 그렇게 답지도 한번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제가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범위가 달라지면 여기가 1이 오면 된다라고 수정을 좀 해놔 보시고요. 103페이지 4번 문제고요. 자, 요 G18에서 제21번 영역과 지역코드표 이용해서 부산에서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라 했어요. 출발지는 F18에서 F21이고, 데이터 볼게요. 출발지는 F18에서 21. 요거 출발, 요거 도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출발은 요 부분이고 도착은 이거예요. 자, 출발과 도착을 요걸로 하고 인덱스와 H룩업을 사용하라 했네요. 자, 함수 안 쓰고 그냥 우리가 요 표 보고 수동으로 한번 답을 찾아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답은 뭐 나와야 됩니까? 부산 출발 목포 도착이면 부산에 출발해서 목포 도착이니까 여기 답이 15,000이 나오면 되겠네요. 부산 출발 목포 도착 15,000. 15,000이 나오면 돼요. 그럼 요 자리를 만약에 서울 출발 목포 도착이면요, 얼마 나와야 되죠? 서울 출발 목포 도착이면 28,000이라고 답이 수정되면 되고, 자, 요 답에 와야 되는 것은 뭡니까? 답에 와야 되는 건
이 숫자들만 오면 되죠. 이 숫자 중에 하나가 오겠죠. 이거는요. 이 글자들은 요 답에 올 리가 없잖아요. 자, 답의 인덱스 함수를 생각할 땐 범위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범위를 줬으면 부산 출발 목포 도착이 몇 행 몇 열이에요. 이렇게 범위를 주면 부산 출발 목포 도착이 1, 2, 3, 4, 4행의 5열이 되죠. 근데 범위를 이렇게 주면요. 부산 출발 목포 도착이 1, 2, 3행의 4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범위를 이렇게 준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주면 4행의 5열인 것을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범위를 주면 3행의 4열에 있다는 걸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에 이 표를 보니까 부산에는 3이라는 값을, 목포에는 4라는 값을 표로 만들어 놨네요. 부산은 3, 목포는 4.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 글자를 요 글자들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숫자를 찾아오면 이것과 이 테이블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을 찾아오면 3 될 거고 목포는 4가 되겠죠. 그거를 요 인덱스 함수에 3행 4열이라는 값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니까 자, 이꼴 인덱스 함수에 답으로 가져올 요금은 이 글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죠? 이 글자들 중에, 이 숫자들 중에 하나인데, 부산은 3행이라는 거, 부산이 3이라는 거, 자, 인덱스에 몇 행, 몇 열,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3행이라는 것을 요 표 보고 찾아오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hlookup,로 이 글자의 요 자리에 들어오는 값을 자, 심표 찍고요. 여기 있는 표와 비교를 해서 자, 답 하나만 구하잖아요. 절대 참조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심표 찍고 그다음 몇 행이 내가 원하는 거예요? 2행이죠? 2 hlookup입니다. hlookup은 이것과 이것의 첫 행을 비교해서 답으로 찾아올 건 두 번째 행에 있다. 일치 방식은요. 문자죠. 정확히 일치. 그리고 갈로 닫으면 요 hlookup식의 결과가 부산이니까 3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인덱스에 3행이 해결됐고요. 자, 심표 찍고 4열이라는 목포 4라는 값을 또 찾아오기 위해서 hlookup에 자, 도착지 자리 적혀 있는 자, 근처 거 선택해서 내릴게요. G28번 셀을 또 이 범위의 첫 행과 비교해서 두 번째 행이 답으로 오게 일치 방식은 정확히 일치로 이렇게 갈로 닫으면 4라는 답을 가져오고요. 잘 안 보이죠? 저 위에 작아도 위로 갈게요. 자, 인덱스에 이 범위 그다음 hlookup으로 몇 행인지 또 hlookup으로 몇 열인지 구했고 그 뒤에 갈로 닫을게요. 갈로 닫으면 인덱스 몇 행 몇 열 해서 답 찾아진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에 요 범위에 있는 요금표 숫자들 중에서 hlookup으로 3행이라는 거 부산 3 다음에 다시 hlookup으로 목포 4 그래서 3행 4열 이 범위에 3행 4열 이렇게 답 찾아온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가 서울로 딱 수정되면요. 제가 서울로 바꿔볼까요? 서울 이렇게 수정하면 28,000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 오는 값에 따라서 자, 청주 바뀌면 청주 목포니까 2만 청주 출발 목포 도착이면 2만이라는 답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인덱스와 H룩업으로 풀어라 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요 문제는 인덱스와 만약에 요 표 없이 이 표는 안 주고 이 표는 안 주고요. 인덱스와 매치로 풀어라 했을 때 인덱스와 매치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 표를 주지 않고 인덱스 매치로 풀어라 하면 자, 인덱스 함수의 인수는 범위, 행번호, 열번호. 인덱스의 첫 번째 인수는 자, 범위 어떻게 넣든 내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지만 자, 제가 드린 기준은 답으로 올 값들, 답으로 서울이라는 값이 오진 않을 테니까 이 요금들, 요것만 답에 올 것만 범위에 딱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부산이 삼행이라는 것을 요 표가 없다면 이 표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산이라는 글자를 요 글자와 비교했을 때 세 번째랑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요 표가 없어도 매치는 부산은 이 범위 중에 세 번째랑 일치하고 목포는 이 범위 중에 네 번째랑 일치하는 걸 매치가 찾아줄 수 있기 때문에 자, 매치. 지금 이따가 부산으로 고칠게요. 자, MA 매치. 여기 적혀 있는 글자를 출발이 이거라 했으니까 요 글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요? 정확히 일치 방식으로. 갈로 딱 닫으면 지금 요 청주는 이 중에 두 번째랑 일치한다. 그렇게 찾아내겠죠? 그다음 쉼표 찍고 매치식을 마무리 딱 하시고 쉼표 찍고 그다음 요 도착지 목포를 다시 한 번 더 매치 함수로 이 글자를 요 도착지 글자들 이 글자들과 비교해서 어떤 방식요? 정확히 일치 방식으로 해주면 네 번째랑 일치한다 찾아낼 거고 그래서 인덱스 이 요금 범위 콤마 매치로 찾아준 행번호 매치로 찾아준 열번호 그러면 범위 행열 끝났죠? 인덱스의 갈로를 닫을게요. 그러면 똑같은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 자리를 부산으로 고치면 인덱스 H룩업으로 푸느나 아니면 인덱스 매치로 푸느나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표가 없이 인덱스 매치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 표를 주면서 인덱스 H룩업으로 풀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의미 다 이해돼야 됩니다. 자, 요 인덱스 함수는 예전에는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지금 풀어보시니까 어때요? 인덱스 자체는 이 범위 행열 이렇게 해서 많이 어려운 함수가 아니었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들이 행번호, 열번호 자리에 자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많이 내는 편이어서 요 인덱스 함수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인덱스 H룩업으로도 푸시고 인덱스 매치도 요거 답 적어 놓으셨다가 요렇게도 한번 풀 수 있도록 이해를 해주세요.